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잘 지키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이 파랗게 식어버렸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막 심장이 빨리 뛰면서 짜릿하다고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 앞으로 당신이 부자가 될지 아니면 돈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될지를 결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더 사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평생에 걸쳐서 증명해낸 두 명의 전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존 보글, 우측은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성장주의 선지자 캐시 우드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은 정반대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투자 원칙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공통점을 잘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락장이 두려워지지 않으실 겁니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되는 12가지 투자 황금 법칙,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보글은 말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죠. S&P 500을 만든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좋을지 고민할 시간에 내가 가진 돈을 장기 우상향할 자산에 넣어두고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려라. 이게 그의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고요. 그는 느림의 미학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결국 이 느림의 미학이 가능하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히 시장의 성장에 올라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수수료나 세금 같은 것도 있겠지만 뭐가 좋은지 찾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 캐시 우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파괴적인 성장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미래를 예측했을 때 맞고 틀리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멀리 봐서 맞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오답인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미래 예측이라는 게 정확히 딱 짚어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크 ETF라는 걸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기술처럼 미래를 뒤흔들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업이다 맞추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ETF 형태로 이 사람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미래 예측한다는 게 뭐가 미래에 잘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런 방향이 잘 될 거라고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두 사람의 투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절대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공통된 황금 법칙을 두 사람 모두 지켜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숙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갖춰야 하는 건 부자 마인드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죠? 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주식을 살 때 했던 부자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거는 막연한 부자를 지향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자유 숫자, 목표치를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을 때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 그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인 반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1년치로 계산해 본 다음에 그걸 4%로 나누면 내가 가져야 하는 총 자산, 목표 자산이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어라는 게 꼭 완벽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금액과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정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악해야 되는 원칙은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워런 버핏, 존 보글 등의 모든 투자 거물들이 받아들였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사면 대박이 날까? 아니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가장 효과적인 투자일까? 이런 생각 자체는 상당히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장에 올라타겠다. 큰 흐름에 맞춰서 가겠다. 시장 수익률보다 아주 조금만 더 내보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뤄낼 수 있거든요. 비싸건 싸건 꾸준히 투자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습관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은 바뀌어요. 매일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특정한 계기가 있다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바뀌어요. 한편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대비 지수가 3% 떨어졌어요. 근데 그 3%만큼 정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해
좋겠냐? 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변하고 가치는 그대로기 때문에 가치의 성장을 믿고 투자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를 생각해보세요. 한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엔비디아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무한한 긍정론이 생기고요. 금요일날 하락이 왔을 때 또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시면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가치에 집중을 해야 지금 떨어진 가격이 정말 정당하게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흐름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때 딥시크의 등장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변화 없이 일어난 가격의 하락? 그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이번엔 존 보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존 보글은 항상 복리를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복리의 법칙,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그 원조격인 존 보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황금 법칙 하나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않고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고 하는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발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초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을 때 아직 관심이 적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먼저 하는 것도 아마 어려우실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란티어를 통해서 큰 수익을 지금 못 올리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장 전체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를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S&P 500 ETF를 구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장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되는 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비용이 진짜 위험합니다. 수수료랑 세금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적은 걸 찾는 연습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국내 상장 ETF에서는 좀 의미 없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쉽게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지점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해외 ETF에 대해서는 총 비용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크게 변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은 특정 회사의 계좌가 거래 수수료를 이제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장기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거래를 뭐 사고팔고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중에 하나가 투자 시작을 지연시키는 공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죠. 그리고 학습도 계속 해야 되지만 바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ETF로 시작하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점, 시간이라는 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그냥 투자를 멈추는 기간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시장을 떠나는 순간 감도 잃고 원칙도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의 공포에서도 분할 매수하는 게 시장이 지속해서 머무는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신념을 갖고 성공사를 만든 캐시우드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린 인물이고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꺾이고 나니까 또 한편 여러 가지 비판이나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계속 미래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신을 한 번 더 증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에 참 좋은 교보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보면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과거에도 좋았으니 앞으로 계속 좋다라는 일반적으로 도 통용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미래를 좀 더 내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미래를 내다보는 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시드머니는 S&P 500에 투자를 하되 일단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돈이 모일 것 같은 곳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런 연습들이 쌓였을 때 우리도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주가를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익숙한, 특히 우린 직장인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가 익숙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제가 이후에 계속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하는 거는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게 미래지향적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주는 변동성이 흔히들 크다고 하잖아요. 하락폭이 크다고 하니까 변동성이 큰 건 나쁜 거고 변동성이 작은 배당주나 아니면 배당성장 ETF가 좋다라고 많이들 공부를 하실 텐데요. 문제는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수익이 있고요. 그 수익의 일부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서 계속 일정하게 투자하는 DCA 투자 방법을 택하면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DCA 투자 방법의 대상으로 가장 좋은 게 오히려 변동성이 큰 주식이에요. 왜냐면 변동성이 큰 주식은 하락했을 때 확 많이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그런 다이나믹이 큰 것뿐만 아니라 하락과 상승의 주기가 짧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고 지속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DCA의 힘,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일정한 금액으로 내가 정한 자산을 사는 이 방식은 여러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두셨거든요.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직장인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그리고 이해 가능한 미래에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변동성이나 미래지향적 투자를 이야기할 때 대략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다 내던지고 이제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를 해야 성장주 투자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S&P 500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투자를 해도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서로 위안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반대편에 있는 존 보글과 캐시 우드가 모두 공감할 만한 궁극의 투자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폭락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 투자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익률 인증하고 이런 거 가능하죠. 하지만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규칙 없는 손절 때문입니다. 폭락은 절대 저주나 지옥이 아니에요. 그때 더 사모으고 계속 내가 가진 자산의 수량을 늘리면 그 이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액이 충분해지면서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손절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당초 매도 자체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 일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폭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추매나 평단 하락의 기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확신하는 데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껄무새들 많잖아요.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걸 더 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참 전에 비트코인 10만원어치 사놓고 그게 100만원 됐다고 해서 아쉬워하면서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적립식 매수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아는 게 불가능하고 적정 가격이라는 걸 안다는 것도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DCA로 꾸준히 사서 모으면 평단도 맞춰질 거고 수익률도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우리가 가진 원칙대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수량을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거래해야 됩니다. 기계처럼. 절대 다른 거 흔들리지 말고 기계처럼 거래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 다 좋은데 나 아직 공부도 안 됐고 포모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에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락장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 떨어질 텐데요.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잘 나눠가지고 20분할 40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하락이 잠깐의 조정이라고 하면 월요일에 그래도 당장 매수를 더 해보세요. 그리고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하락장의 시작이건 잠깐의 조정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원칙대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야 사실 이게 수익이 확정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요, 성과를 빨리 확인하실 수도 있고 사이클도 빨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언제든 시작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원칙대로 멈추지 않는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에서 굳이 확률론적으로 따지면 하락이 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버블 시장을 우리가 충분히 몇 달 동안 즐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시기 더 좋을 거예요. 하락되는 시장에서 계속 사보는 연습, 그리고 그걸 믿었을 때,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계속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월요일날 바로 투자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투자를 시작하냐 안 하냐가 사실 부자가 될 수 있는 깜냥이 있냐 없냐를 식별하는 기준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공부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하면 일단 S&P 500 ETF부터 차근차근 매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만큼은 답변을 충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